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유니티 코리아의 전영재입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 코로나가 덜 나와가지고 가끔 기침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이 꽉 채워서 하면 힘드시니까는 가능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션의 제목은 Better in Vehicle User Experience인데요. 말 그대로 차량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방법들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진행했던 다른 업체들의 데모들 이런 걸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저희가 HMI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유니티가 게임 엔진으로서 왜 HMI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니티 엔진은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는 이 게임 엔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왼쪽에 보면은 되게 옛날이에요. 그 2D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과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이란 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괴짜들이 즐기는 그냥 집에서 노는 애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 사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연산 능력이 부족하니까는 3D보다는 2D가 훨씬 많았고 사운드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사람의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게 게임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연산 능력이나 CPU, 하드웨어들, 이제 심지어 GPU, 그래픽만 담당하는 GPU까지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발전을 토대로 그래픽이 향상되고 사실적인 렌더링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리얼타임 인터랙션 같은 게 다 충족되고, 이제 게임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내러티브 같은 것도 꽤 많이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온 가족이 즐기는 게임들, 예를 들어 닌텐도도 그렇고 이제 많은 게임들이 단순히 어린애들이나 혹은 그냥 집에서 노는 애들이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끼리도 즐기고, 심지어 이제 e스포츠라고 게임을 이용한 그 경기들도 최근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일명 양지화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수치적인 통계인데요. 이제 얘는 제가 최근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키워드는 게이머즈 에이지였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평균 게이머의 연령이 35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평균치가 굉장히 높고요. 또 그 사이에 이 15세에서 44세가 전체 게이머 인구의 58%를 차지하는데, 이 연령대는 이제 확 와닿으신 것처럼 그 소비력이 있는 연령층이에요. 게임은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즐거움을 얻는 건데,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 또 신세대가 되는데, 이 G 제네레이션들도 이제 그 액티브하다는 거는 현재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콘솔 게임을 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려 79%에 해당한다는 건데, 지금 이런 게임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게임은 결국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시뮬레이션 도구 혹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제한된 그래픽 퀄리티나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 BMW 가서 옛날에 케이브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이 사람들이 리얼타임 그래픽,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을 정말 산업에 잘 활용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은 계속 발달을 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차량 OEM들, 거의 대다수의 차량 제조업체들이 이 리얼타임 3D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은 처음에 디자인도 하고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서 진짜 자동차를 조립하고 막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차량이 출고가 되면은 차량 생산이 되고 나면은 마케팅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실제로 판매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차량을 운행을 해보고 혹은 차량 내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해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 피드백들이 다시 다음에 차량의 디자인과 전략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선순환의 그 밸류 체인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요때 요 각각의 단계에 유니티가 갖고 있는 그 실시간 렌더링 기술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HMI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끝단에 해당하긴 해요. 진짜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요 끝단에 해당하지만은 이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왼쪽 위에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 트레이닝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 교체하는 작업자의 트레이닝 이전에 설계하는 와중에서도 이 설계 방향이 맞는지 실제로 배터리를 장착해보고 아니면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제 그렇게 수정된 거를 바탕으로 실제 정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외부 툴, 외부 시뮬레이션 도구들과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정보들을 가시화하는 건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도요타 같은 데서도 어떤 그 공기의 흐름, 저항 같은 것들을 차량에 실제로 AR 기술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R 기술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차량 구매자겠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차량이 어떻게 생겼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차고에 뭐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자동차가 사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접하면 이제 보다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증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 다방면으로 본인들의 제품들을 홍보하는데 리얼타임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그 차량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 테크놀로지라는 게 차량 산업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산업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스크린이 새로운 마력이다라는 문구를 그 벤츠의 수석 그 디자인 오피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자동차는 움직이는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고 이런 제품이었는데 이제 전기차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 기존의 그 가솔린을 넣는 엔진을 활용하는 그런 차량들을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차량 제조업체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어떤 속도, 뭐 일명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속 100km 돌아가는데 몇 초나 걸리냐 이런 게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전기차 시대에서는 또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차량 내에서 경험하는 어떤 시각적인 것들이 많은 그 차량 판매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 수석 디자이너분이 그 치프 오피서 디자인 오피서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예시 화면이지만 스크린이 꽉 차 있잖아요. 이 차량의 요게 이제 전면 유리부인데 양쪽에 요렇게 차량 프레임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는 필러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게 이제 A 필러고 뒤로 갈수록 B, C 이렇게 붙어요. 세단 기준으로. 그래서
요 스크린은 좌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저희가 스크린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여기에 뭔가 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들은 이런 스크린에 어떤 컨텐츠들을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들이 점점 커지면서 HMI라는 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는 결국은 차량 내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되거든요. 이제 내가 머신,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인터랙션하는 어떤 창구는 이제 요 스크린,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 버튼들이었죠. 이제 그런 버튼들을 떠나서 이제는 이런 스크린들을 활용하게 될 텐데 스크린이 예전에는 그냥 LCD 되게 조그만 데서 뭐 시계만 보이고 라디오 채널 보이고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요렇게 이제 지도도 보이게 되고 뭐 3D 컨텐츠도 보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3D 인터랙티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개인만의 커스텀된 환경 이런 것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인데요. 이게 자율주행이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붐이었던 거 대비 너무 잘 진행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손 놓고 차를 탈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은 여전히 계속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벤츠나 뭐 현대자동차도 레벨 3,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레벨 2예요. 그래서 손도 핸들, 스티어링 휠에 잡고 있어야 되고 뭐 전방 주시도 하고 요래야 되는데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조건을 좀 충족하면은 앞에는 뭐 당연히 좀 봐야겠지만은 손을 놓고도 차를 탈 수가 있게 돼요. 당연히 이걸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걸 판단하는 자동차 내 뭐 브레인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레벨 3가 점차 인증을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HMI 장비들이 콘텐츠를 제공해 준 것이 새로운 차량 내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했어요. 요게 제가 알기도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테슬라, 여기는 이제 다른 게임이 들어와 있는데 테슬라 아케이드 같은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개발자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게임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줄 사람들을 찾거나 이런 행보가 있었는데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테슬라 아케이드에 이런 게임들을 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게임 개발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단순히 PC, 모바일이 아니라 차량까지도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큼 차량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의 퀄리티나 아니면은 재미 요소 같은 것들이 점차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화면에서 2D로 된 지도들만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3D로 되어 있는 빌딩들 그리고 요 클러스터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들까지도 이제 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전의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디바이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뭔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부에는 유니티와 게임의 어떤 기술들 그리고 차량 제조 체인에서의 HMI 위치 그리고 HMI가 왜 중요한지를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몇 가지 시도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시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뭔가 개선된 걸 만들고 그리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뭘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히 HMI에 3D도 넣어보고 콘텐츠도 넣고 게임 엔진도 도용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그 원인이 됐던 그 일명 그 OEM사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또 드리지만은 HMI 장비가 이제 커지고 그 사람이 운전을 덜 하게 됨에 따라서 점차 그래픽이나 3D 같은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제 비주얼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비주얼적 콘텐츠들이 그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구동되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명 퍼포먼스인 건데, 저희가 차량에다가 뭐 굉장히 하이엔드 스펙의 PC를 넣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서 적절한 성능으로 구동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제공해줄 그 도구나 아니면 기술이 필요했고요. 또 예전에 HMI 워크플로우들은 이제 좀 단절되어 있는 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쭉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디자인단과 개발단이 좀 분리가 돼 있어서 개발하는 데에서는 처음 디자인한 대로 구현이 안 되거나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HMI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제 디플로이하고 사람들이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다 보니까는 차량을 한번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도 수익을 좀 추구하였거든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반적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티 에코시스템을 좀 제안 드리면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 OEM들이나 HMI 개발 업체에서 저희 유니티를 많이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요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사실 중국 쪽 사례긴 해요. 중국의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체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HMI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3D로 되어 있습니다. 3D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의자 같은 걸 조작하는 거, 아니면은 요 트렁크를 열거나 문을 여는 것들을 전부 3D화된 그 모델에서 처리를 하고요. 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灯光秀 네, 내비게이션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웬만큼 구색은 다 갖춰져 있는 그 예시들이에요. 네, 이런 예시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예시는 요거였거든요. 이거는 IM모터스라는 마찬가지 전기차 회사인데, 이거 보시면은 꽃이 피어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 패드에서 터치 입력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나고 위에 대시보드에도 같이 이제 렌더링이 돼요. 이제 제가 이거를 좀 감명 깊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요런 꽃이 렌더링 되는 거를 보는 게 뭐 차에서 우리가 꽃을 왜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꽃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 뭐 터치 입력 아니면은 그 터치 입력에 따른 이런 꽃들의 절차적인 생성, 아니면은 그 렌더링 하는 기술, 이런 뒷단에 깔려있는 기술들이 다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가 이렇다 뿐이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은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좀 감명 깊게 보았고요. 이거는 이제 저 메타나 BMW 저 두 회사 다 유니티의 파트너들인데, 이들은 이제 또 그런 것들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 차량 내에는 그 HMI 장비가 스크린이니까는 사실 그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이 GRP가 좀 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VR 기기랑 연동해가지고 이제 차량 속도에 따라서 그에 반응하는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단순히 스크린상의 경험 말고 VR과 차량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연구들, 개발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벤츠의 사례인데요. 이제 요 벤츠 쪽 이야기를 좀 더 드릴 거고요. 2024년 내년부터 벤츠 차량들에는 전부 이제 유니티로 만든 HMI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이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3D 아바타 그리고 AR 기술들이 전부 탑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이제 HUD, HUD라고 화면의 윈드실드에 그 출력되는 프로젝션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도 유니티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AR HUD에다가 유니티 렌더링 기술을 사용해서는 단순히 벤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쪽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유니티를 사용한 이제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을 그 벤츠에서 제공을 해줄 건데 이 벤츠는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예 자체적으로 OS도 구성하고 있고 어떤 마켓플레이스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니티를 만든 컨텐츠들이 그 에코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디플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설명을 쭉 드리긴 했지만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벤츠와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었길래 과연 이렇게 그 럭셔리카의 1등에 해당하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니티와 협업을 한 것을 결정하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요 다섯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1번은 요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주얼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플로우 임프루먼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찾던 와중에 이제 유니티 에디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는 이런 엔드-투-엔드 케이퍼빌리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에코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 HM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리한지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쨌거나 유니티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 오피스가 있고 독일에도 당연히 독일에는 오피스는 없지만은 이제 주변 오피스 혹은 독일에 상주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이제 벤츠와 함께 일을 하면서 꽤 의미 깊은 그 POC 프로젝트를 성공하였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벤츠는 이제 유니티를 이용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I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퀄리티나 퍼포먼스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픽 요소는 조금 이따가 이제 표로 설명을 드릴 텐데 단순히 예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쁘고 화려하면서 그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화면이라도 느리거나 사용자 반응에 안 맞거나 혹은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이 켜지는데 오래 걸리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는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그 POC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2020년도 CES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꽤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은 그때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장비는 NXP 제품이고요. 요 IMAX A 쿼드 맥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 스크린이 지금 좌우는 4K이고 위아래는 1K예요. 요 스크린에다가 화면을 3개로 분할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든 앱이 그렇게 분할된 화면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요 NXP 보드에다가 빌드해서 디플로이해서 실행시킨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NXP 보드는 뭐 OS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였고 대략적으로 이 퍼포먼스는 이제 40 fps, 40 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다른 OS로도 당연히 교체가 되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은 일종의 인베디드 리눅스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런 데모가 있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벤츠 4대 POC 결과를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보다 더 전에도 이 정도 퀄리티의 어떤 그 증명이 가능했다.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퍼포먼스에 대한 그 증명이 가능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벤츠 관련 문서인데요. 보시면은 NXP보다는 좀 좋은 걸 더 썼습니다. 이 퀄컴의 SE815 보드를 사용했는데 대신에 이때는 리눅스를 OS로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치브드 된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 렌더링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것들이라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 유니티로 만들어낸 컨텐츠가 구동되는 시간 이런 것들도 150ms 이하로 낮췄고 이제 그거 말고 여기 전부 다 포함된 것들 데이터 뭐 이것저것 다 리소스 다 포함해서도 이제 760ms 언더로 이제 스타트 시간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는 60프레임 per second를 맞췄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벤츠와 POC를 진행하고 그 결과 채택을 해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그래픽이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니티를 활용한 게 굉장히 유용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뭐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그 스펙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기존의 그 차량용 HMI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들어놨던 디자인대로 개발하고 구현해서 봤더니 이제 원래 디자인이랑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반영해도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보통 게임 같은 경우 특히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이용하면은 이제 보이는 거대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아예 유니티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디자인된 것들을 구현해서 돌렸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피드백을 전달해서 그 같은 환경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의견을 주고받는 핑퐁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만큼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사실 기존의 HMI 개발도 이런 툴들은 다 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그 리소스들, 뭐 2D가 됐든 3D가 됐든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 내 리소스들을 만드는 툴들인데 이게 유니티에선 대부분 다 호환이 됩니다. 뭐 3D 렌더링 그 모델들을 위한 맥스 마야나 2D 이미지를 위한 것들 아니면은 요 블렌더 3D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기존에 일하던 방식 대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는 이제 빠르게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end-to-end capability인데 그 유니티 엔진 에디터죠. 유니티 에디터의 가장 큰 강점은 툴이 주어진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포토샵이랑 좀 다르죠. 포토샵이랑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포토샵처럼 뭐 만들어져 있는 메뉴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주로 사용하는 메뉴만 따로 꺼내서 쓴다든지 창을 재배치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그런 커스텀들은 사실 뭐 다른 툴에도 있기도 해요. 다른 툴에도 있기도 한데 단순히 그런 레이아웃의 변경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어떤 작업인지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주어진 UI 내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개발자가 그 디자이너가 필요로 하는 UI에 해당하는 UI 창을 만들어서 개발 디자이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못할 상황 대비 생산성이 확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현대자동차 업무를 좀 했을 때 차량에 재질을 입히는 작업을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정말 여러 번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유니티 내에서 스크립트로 툴을 만들고 일괄 적용되게 하고 또 그 중에 특정 정보를 태깅을 해가지고 예외 상황은 더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툴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는 분명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지만은 그 내에서도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툴의 확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벤츠가 유니티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고, 유니티 에코시스템 중에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기들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 레퍼런스 장비라고 좀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NXP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차량용 오토모티브 디벨롭먼트 보드나 킷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 제품 내에서는 유니티로 빌드한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몇 가지 제품군에 잘 돌아가도록 그 특별한 에디터를 셋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쉬운데 왜냐면은 그런 장비 위에서 돌아가는 OS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베디드 리눅스나 뭐 큐닉스나 혹은 안드로이드인데 뭐 안드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유니티에서 잘 빌드가 되죠. 이제 다른 것들도 기존에 이런 그 인베디드 OS에다가 3D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유니티 에디터에서 요런 그 빌드 타겟들, 요런 그 OS 타겟으로 빌드만 할 수 있으면은 기존에 PC 개발하던 방식, 모바일 개발하던 방식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드로이드 게임을 하나 개발해 놨는데 단순히 요 두 타겟으로 빌드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바로 HMI 용도로도 내 컨텐츠를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요런 지도 데이터, 저희가 히어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히어가 그 되게 유명한 글로벌 지도 회사거든요. 이 히어가 자체적으로 내비게이션 만들고 싶어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니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협업도 하고 있고요. 구글 맵 같은 경우는 API도 제공하고 맵박스는 SDK를 제공합니다. 유니티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 환경도 구성할 수가 있게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다 보니 아예 그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들이 유니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저희는 이제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이런 파트너들도 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자동차 말고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플랫폼으로 빌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나는 차량용 HMI를 개발하던 사람인데 이게 보니까는 모바일에서 써도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빌드 타겟만 바꿔서 모바일로 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뭐 그 밖에는 이렇게 글로벌 그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나 아니면은 애플도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런 VR이나 MR 장비들도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벤츠와 POC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적 서포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거는 뭐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생긴 지는 좀 됐어요. 2004년인데 지금 현재 7,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회사이고 이제 성장도 되게 가파르게 되고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 저희는 논게임이라기도 하고 인더스트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인더스트리 쪽 그 레버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고 또 그만큼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는 시장이라는 건데 또 그중에 이런 오토모티브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인더스트리 버티컬에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그 인원 중에는 벌써 2년 전부터 HMI만 개발하기 위한 그 인력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보통 그 위넨 독일을 기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몬트리올 쪽에서도 여기 R&D 센터가 있는데 R&D가 잘 붙어서 플랫폼 확장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장비 테스트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벤츠와 협업을 할 때도
이런 서포트들이 다 뒤에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큼 훌륭한 POC 성과를 이뤄냈던 거고 뭐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오피스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팀 사이즈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팀들이 각각에 있잖아요. 전국에, 전 세계에. 그 팀들이 로컬 자동차 OEM들과 협업도 분명히 하거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협업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돼가지고 이제 벤츠 POC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독일 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팀 단위의 글로벌 서포트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게 이제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첫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 오늘 그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유니티가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이제 게임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 HMI를 개발하는데 이런 유니티가 활용이 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제가 발표가 좀 앞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거 죄송합니다. 네, 요 장소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좀 설명드렸을 텐데 아마 다 보시고 온 분들일 것 같아서 네, 요 설명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